136페이지 인간 본성의 열쇠 전략적 관찰자가 되라. 전략적 관찰자가 되라. 인간 본성의 열쇠. 인간은 능란한 연기자다. 우리는 일찍부터 부모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동정심이나 애정을 자아낼 만한 표정을 짓는 방법을 배운다. 우리는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순간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내가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인지 부모나 형제에게 감추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내 펜으로 만들어야 할 인기 있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아부하는 데 능숙해진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 무리에 끼는 법을 배운다. 나이가 들어 경력을 쌓으려 애쓸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만 면접에 합격하고 집단 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지 배운다. 경영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바텐더가 된 사람은 그 역할에 맞는 연기를 해야 한다. 이런 연기 능력을 개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상대의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면 즉시 얼굴을 찡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그대로 하품을 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입 밖으로 꺼내고 생각도 스타일도 자기 방식만 고수하고 상사를 대할 때나 어린아이를 대할 때나 똑같이 행하는 사람 말이다. 사람들은 그를 기피하고 조롱하고 경멸할 것이다. 우리의 연기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연기를 해도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못한다. 우리는 사회적 교류에서 자신이 거의 늘 진실하다고 착각한다. 이 착각이 바로 훌륭한 배우기 그럴듯한 연기를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보고 싶다면 당신이 각각의 가족이나 상사, 동료와 대하는 모습을 한번 잘 지켜보라. 상대나 상황에 따라 당신이 말하는 내용, 목소리, 톤, 태도, 보디랭귀지가 모두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 익숙한 사람이나 경계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앞에서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할 것이다. 아마 부지불식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많은 작가나 사상가들이 수백 년간 외부인의 시선에서 인간을 관찰하며 사회생활의 연극적 속성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은 셰익스피어다. 세상이 모두 무대요, 사람은 모두 배우일 뿐이죠. 누구나 퇴장도 하고 등장도 해요. 사는 동안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게 되죠. 전통적으로 극장이나 배우들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가면이었다면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은 우리가 누구나 끊임없이 가면 쓰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연기를 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나오는 아이가 있고 같이 악당 유행 자신의 적개심을 숨기는 채 온화하고 친근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더 자신감 있고 용감하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종종 리더가 된다. 완벽한 연기력을 가진 사람은 복잡한 사회생활을 더 잘 헤쳐나가고 성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전문 배우이긴 하지만 속으로 어떤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짐으로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적 동물이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의 선조인 수렵, 채진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 소통한 덕분이다. 미처 언어도 발명되기 전에 그에게 오랫동안 비언어적 신호가 발달하다 보니 인간의 얼굴은 이토록 표정이 풍부해지고 제스처도 아주 정교해진 것이다. 비언어적 신호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이미 심어져 있다. 우리에게는 내면 감정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을 감춰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소통하는 내용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다. 제스처나 목소리, 톤, 표정, 자세 등의 행태로 진짜 감정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언어적 신호에 주목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순전히 습관적으로 우리는 남이 하는 말에만 시선을 두고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한다. 이야기는 곧 우리가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잠재적 사회성 중에 아주 작은 일부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근에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상대가 내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면 상대의 기분을 감지할 수 있고, 이 기분을 거울처럼 다시 상대에게 보여주면 상대는 나와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나의 제스처와 내가 거울처럼 되돌려주는 분위기에 상대가 반응하는 신호가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 깊은 주문을 걸어도 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라포르를 형성하고 귀중한 내 팬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신을 보자마자 흑대감의 신호를 드러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 경직된 가짜 미소를 알아보았고, 상대의 얼굴을 스치는 짜증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해 보이는 듯한 미묘한 신호감도 감지했다.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감지했다면 정중히 대화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적대적 의도를 나타내는 신호가 혹시 더 있지 않은지 살펴라. 아마도 방금 당신은 불필요한 싸움이나 해방꾼이 하나 늘어나는 것을 모면했을 것이다. 인간 본성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 삶에서 연극적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연극적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누가 역할놀이를 하거나 가면을 쓴다고 해도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격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매끄러운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실제로 우리의 목표는 삶이라는 무대에 내가 맡은 역할을 완벽한 기술로 연기하는 것이다. 그래야 관심을 끌고 주목받고 공감 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둘째, 순진하게 사람들의 겉모습을 실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순진하게 사람들의 겉모습을 실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연기력에 눈이 흐려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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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의 진짜 감정을 기막히게 잘 해독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상대의 진짜 감정을 기막히게 잘 해독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관찰하고 키우고 관찰력을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하라. 관찰력을 키우고 관찰력을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사용하라.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비언어적 소통을 해독하는 기본 열쇠 몇 가지를 배워야 하고, 인상관리라고 알려진 기술을 완벽하게 익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맡은 역할을 전개해야 한다.